예, 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신 분, 그리고 마침 지금 최근에 다시 엄청 확산되고 있죠. 정말 욕밖에 안 나온 질병이에요. 코비드19에 걸렸다가 이제 완치된 후에 물 들어온 김에 노젓는다? 코로나에 걸려버렸다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김지호님을 모시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책을 썼어요. 코로나에 걸려버렸다. 그러게요. 네, 소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바이러스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좀 나눠주시죠. 책을 보시면 되시고요. 역시 여기 네. 오셔서도 일단 네. 책 광고 한번 네. 들어가고요. 앞 광고라고 해주시죠. 네, 뭐 어쨌건 네. 이 코로나에 걸릴까봐 엄청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맞아요. 그리고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되고. 네. 그런데 실제로 코로나에 걸려본 사람은 어떤가, 어떤 생활을 할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부분 뭐 아프신 분들의 얘기만 나오잖아요. 예. 딱 아파서 나오신 분들 몇 분만 정해져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실제 생생한 경험담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어떻게 걸렸냐라는 얘기를 일단 할 수밖에 없겠죠. 저희 할머님이 저를 키워주신 할머님이 4월 말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애틋하게 키워주셨기 때문에 그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치르는 과정 중에 할머님 장례가 이제 서울 밖에서 있었고 그때 친구들이 와줬는데 네. 그 친구들이 먼 길에 와줬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시기였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식사 한 끼 정도 해도 괜찮겠다라는 마음에 네. 5월 초에 이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가졌었고요. 네. 식사 자리에 이제 6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우연찮게도 정말 불행하게도 불운하게도 감염된 친구가 식사의 자리에 이제 동석했었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제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밀접 접촉을 안 했는데도 그냥 쉽게 걸린 건가요? 서로 마주보고 식사를 했으니까 밀접 네. 접촉으로 분류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겠네. 근데 저만 걸렸어요. 그 자리에서. 아, 그래요? 6명이서 식사를 했는데 한 명은 확진자였고 저만 걸렸어요. 식사를 하러 온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확진자였고 네.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나만 딱 걸렸네요. 네. 근데 그 양성인 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친구가 자기 걸린 것 같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러냐라고 했고 친구가 입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검사하러 가봐야겠다 했죠. 근데 검사하러 갔어요. 코를 쿡 쑤시잖아요. 쿡이 아니고 예. 훅 쑤시죠. 네. 그 약 이 정도 한 20cm 정도에는 그 15, 20cm 정도에는 얇은 면봉을 이제 네. 코 안쪽으로 넣어서 코 깊이까지 넣었다 예. 빼는 검사를 하죠. 그 눈물이 찔끔 난다는데. 근데 찔끔이 들어갈 땐 안 나와요. 나오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보건소로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검진을 받고 대기하는 시간이 좀 긴장이 되셨겠네요. 11시간 예. 한 12시간 정도 대기한 것 같아요. 예. 집에서 이제 대기를 했고 대기하면서 사실 잠을 못 잤어요. 왜냐하면 느낌이 쎄한 게 되게 네. 재밌는 게 이게 코를 쑤시고 오니까 네. 그때부터 몸에 열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거짓말처럼 진짜 그 전까지 통증이 없었어요. 아무 증세가 없었고 코를 여지껏 쑤심을 당하고 와서 네. 집에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 눈에 열이 차고 그 다음에 손을 이제 이마에 올려보면 열이 올라오는 게 느껴져서 이게 맞겠구나, 이게 맞는가 보다 하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찰나에 아침 8시가 딱 되자마자 전화가 울렸죠. 모르는 번호 025555의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까 강남구 보건소인데요, 선생님 양성 판정 받으셨습니다 라고 네. 이제 통보를 주시면서 3시간 동안의 통화가 계속 이어지죠.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엔 몰라요. 3시간 동안 통화요? 네, 역학조사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제가 집에서 처해야 될 조치들을 알려주시거든요. 제가 이제 감염이 되었다는 게 확인된 순간부터는 예. 우선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그리고 집에 동거인이 있으면 동거인도 마스크를 쓴 다음에 집에서 제가 손이 닿았을 만한 이제 폐기할 것들을 다 분류를 하게 해요. 분류를 해서 봉투에다 담아서 이중으로 포장해서 예. 제가 병원으로 입원할 때 그걸 들고 예. 나오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래야 그걸 가지고 폐기를 하니까요. 예. 이제 이건 의료 폐기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기를 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집에서 해야 될 조치들, 뭐 어떤 옷을 챙겨야 되고 물건 못 챙겨야 되고 회사에 어떻게 내가 접촉한 사람들 누군지 확인해야 되고 카드 정보 넘겨야 되고 연락처 정보 넘겨야 되고 사진 찍어 넘겨 보내야 되고. 무슨 사진을 찍어요? 제 셀카요. 역학조사를 하려면 이 사람 네.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확진자다라고 하면 먼저 동선 추적을 하잖아요. 예. 어디 가는지 다 물어보잖아요. 예. 물어본 다음에 그 물어본 곳을 경찰들이 실제 가서 예. CCTV를 돌려보면서 예. 그 사람이 누구랑 접촉을 했는지를 다 일일이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어떠한 인상착의였는지
예. 옷은 뭐 입었는지 물어보셔서 가져가셔서 다 이제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동선 추적을 하고 통화하는 데만 진짜 2-3시간 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이제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라.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실 많은 축에 속했죠. 아무래도 그 시기에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사건이 커지기 전에 제가 입원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뭐 어찌됐건 나름 많아지던 때였죠. 예. 지금에 비하면. 근데 그 200명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동선 같은 게 막 사람들이 보고 관찰하고 막 그럴 때였나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동선 가지고 맞네 그르네를 예. 따지던 때. 근데 지금은 거의 그게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어떠한 특정 집단이나 예. 특정 집단 중심으로 뭔가 확산이 계속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본능적으로 그 사람들의 탓을 하게 됐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떠한 종교들, 예. 종교단체, 뭐 어떠한 집단, 어떠한 예. 성향의 사람들, 뭔가 예. 이런 특정을 지어서 사람들을 나무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초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나무라는 게 자신들의 두려움을 좀 예. 이렇게 씻어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당시에 제 동선도 사실은 다 뭐 추적은 했죠. 추적했고 공개가 됐었는데 저는 사실 이미 걸릴 거라는 걸 알았는지 회사를 안 나가고 자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동선은 너무 깔끔했어요. 감염이 의심된 상황 그 다다음 날부터는 집에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할머니 장례를 치르느라고 할머니 막 병가 나오고 그러느라 머리가 너무 길러서 미용실 한번 간 거랑 할머니 보내드리고 나서 그냥 속상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술이나 한잔 하러 갈까 하고 집 뒤에 있던 바를 간 게 다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2개를 뺀 동선이 없었어요. 집, 미용실, 뭐 편의점, 네. 이거였고 집, 바, 뭐 이게 끝이었어요. 저는. 그런데 뭐 그 당시에는 어쨌건 그 몇몇 집단들이 네. 라고 몇몇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네. 어떤 방역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건 어느 정도 맞는 얘기니까 그쵸. 뭐 탓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너무 지나친 너도 뭐 너도 그 소속이지, 너도 뭐 신천지지 뭐 이런 네. 이런 식이 이제 과해지는 건 뭐 문제가 있지만 어쨌건 그렇게 어떤 그쪽이 잘못을 크게 했기 때문에 네. 문제를 키웠기 때문에 뭔가 비난을 하긴 했다는 것 같습니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예. 그 시기에 또 그것 때문에 안 걸린 분들도 그거로 다 매도를 당한 적도 있다고 저 들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은 기자분들과 많은 미디어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만났던 다른 확진자 얘기들 해주시거든요. 예. 근데 아니면 이제 제 블로그에 오셔서 이제 댓글들을 남기면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읽어보면은 그냥 그 시기에 걸렸던 것 뿐인데 나도 그거로 매도가 돼서 완전 그 동네에 살 수가 없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를 들어 신천지 사건 때도 그렇고요. 예. 자기는 신천지 아닌데 너무나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그 신천지 걸리는 시기에 걸려가지고 신천지로 예. 매도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뭐 사진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도 하고 그 이제 입원을 하러 가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친절하게 와요. 집 앞까지 오십니다. 방역복을 입고 예. 방호복을 입고 오시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그곳으로. 그쵸. 그럼 이제 그 앰뷸런스에 실려서 지정 병원으로 가게 됩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거점 병원이에요. 그래요. 네, 중앙병원이라서 예. 거기서 이제 입원을 하면은 뭔가 병실이 다른가요? 색다른가요? 다 막혀 있어요. 병실 우선은 입장부터가 복잡해요. 예. 도착하면은 제 주변에 제 가방, 제 물건, 저한테 락슨물을 그래 뿌려요. 소독약을. 네. 소독약을 막 네. 뿌려서 소독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막 촬영, 뭐 CT 찍고 엑스레이 찍고 뭐 찍고 막 다 밖에서 하고 예. 그 다음에 저한테 간이 방호복을 입혀요. 지금 네. 그 책 커버에 보시면 예. 이 비닐로 된 간이 옷과 예. 장갑, 마스크 그리고 아래는 발사계까지. 그래서 이거를 다 입히고 병원에 이제 그 별도의 병동으로 들어가는데 병동에 들어갈 때는 문이 안에서만 열려요. 들어가는 뒤에 쫓아오시는 선생님들이 방호복 입은 선생님들이 다 계속 저의 발걸음마다 락슨물을 뒤에서 이렇게 뿌리시면서 오세요. 왜 농약 뿌리는 기계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계속 뿌리면서 쫓아오시고 네. 엘리베이터 이동해서 올라가고 네. 올라가면은 이제 격리병동 특정 병동으로 들어가요. 뭔가 계속 기계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제 그게 예. 그 흔히 말하는 음압기. 빨간색 선이 그어진 곳을 따라서 쭉 들어가서 제 병실로 들어가요. 그럼 들어가면 문이 있는데 문 앞에 기계가 붙어 있고요. 이제 공기가 밖으로 안 나가게 하는 기계, 예. 음압실로 만드는. 그리고 에어컨은 봉투로 쌓여 있고 예. 선풍기도 같은 것도 없고 공기가 나갈 만한 구멍들이 다 막혀 있어요. 심지어 무슨 못으로 박혀 있어요. 문 자체가 아예 고정이 돼 있어서 문을 못 열게 돼 있고요. 예. 화장실도 저는 샤워실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샤워를 한 5주 동안 못 했는데 샤워를 못 해요, 그러면?
샤워실이 있는 병실 같은 경우 샤워를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샤워실이 없는 병실이었어요. 아, 그 선택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제가 선택 못하죠. 아, 그러니까 선택이 어떻게 되는가. 예, 그건 모르죠. 예, 그렇죠. 아마 최근에 이제 입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그나마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약간 좀 나이 많은, 오래된 병동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샤워실은 없었고, 그냥 세면대 한 대, 예, 하나와, 그리고 거울 하나 있고,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변기가 있는, 그리고 심지어 그 화장실에 환풍구도 예. 스테지로 발라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공기가 못 나가게 하는 구조였고요. 예. 그럼 이런 병실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고, 그때 1인실에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입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입소. 입소라고 할 예, 거예요. 예. 입원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입원을 하게 되면서 뭐 치료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미 백신도 없고 예. 치료제가 없고 치료제를 해봤자 혈장 치료제. 그러니까 예. 이제 완치자의 피를 뽑아서 거기에서 그 항체만 뽑아서 예. 쓰는 혈장 치료제. 예. 이걸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이런 예. 것들은 중증 환자한테 쓰인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경증 환자였기 때문에 치료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제 열이 오르면 해열제 주고 예. 목 아프면은 목 아픈 약 주고 예. 폐렴이다 그러고 산소호흡기 씌우고 예. 소염제 주고 이게 치료죠. 예. 병원에서 그거밖에 안 해요. 근데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얼마나 아프냐. 뭐 이게 제일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아픈가요? 이거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우선은 이제 그 미리 전제를 좀 깔고 가야 되는 게 제가 아픈 걸 생각보다 잘 참는 스타일이라는 거. 예. 그걸 깔고 얘기하자면은 1에서 10까지의 통증 중에 저는 한 5.5에서 6 정도? 그냥 몸살이 굉장히 세게 와서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막 고생해서 일한 다음에 몸살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감기가 걸렸다. 그래서 예. 약간 독감 비슷하게 들어 누워 있는 느낌이었어요. 예. 며칠간이요? 저는 4일? 5일? 4일? 첫 일주일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저는 최대한 약을 좀 안 먹자 주의거든요. 가능하면. 왜냐면은 몸에 어찌됐건 이 항바이러스 시스템들 있잖아요. 예. 바이러스 싸움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백혈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 백혈구가 싸우려면 약을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버틸 때로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해열제는 한 3-4번밖에 처방 안 받았고요. 그 다음 그냥 그 대부분은 이제 아이스팩을 겨드랑이에 끼고 예. 있었는데 후반 가서는 힘들더라고요. 예. 에어컨은 없는데 햇볕이 너무 잘 들어서 병동에 예. 더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정말 찜통인데 나까지 열이 나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해열제를 먹었죠. 코로나 걸렸을 때 아픈 거 정도 절대 걸리지 마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정도는 아니었다. 솔직히 지금 이제 33,000명 넘어가는 상황에서 예. 그런 사람 없겠어요. 사실 있겠죠. 예. 근데 아닌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솔직히 온라인에 올라온 글이 몇백 명을 대변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중에서 한 5%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예. 나머지 95%, 90% 같은 경우에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리고 저조차도 사실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제 블로그가 이제 병원의 입원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퇴원 절차나 생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써놔서 그런지 예. 읽으시고 댓글로 이제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 힘든 점들을. 근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그분들이 사실 저도 경증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 느낌도 없어서 사실 되게 이상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무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예. 무증상이라는 거는 내 몸이 되게 잘 싸우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생활치료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에 계신 분들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심각하신 분들은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경계를 완전 걷어야 된다. 뭐 그럼 안 건 되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절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공포를 가질 필요도 없다. 맞아요. 그런 거 라는 같아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맛을 못 느낀다. 코로나에 걸리면 맛을 못 느낀다. 되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예. 저는 너무 맛을 잘 느껴서요. 거의 무슨 먹방 찍는 거 마냥 매일 먹는 음식들 다 비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맛을 못 느낀다는데 왜 이렇게 난 맛을 잘 느낄까? 예. 생각해서 이런저런 연구 자료를 찾아봤는데 해외 연구 중에 하나가 그 바이러스가 이렇게 기도로 들어갈 때 이 예. 기도로 넘어가는 요 뒤쪽 어딘가 이렇게 뇌로 통하는 구간이 있대요. 예. 그 거기를 만약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 염증을 일으킨다면 예. 그 사람은 맛을 못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맛을 관장하거나 향을 관장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맛을 못 느낄 수 있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쵸. 예. 모든 게 다 케바케인 것 같습니다. 맛을 못 느끼는 것도 그렇게 이제 치료를 계속하면서 뭐 5일 정도 뭐 아프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뭐 딱히 치료 구간은 이제 끝난 거 같은데 그냥 그래요? 정말 한 3일에 한 번씩 테스트를 했거든요. 이 사람이 음성이 나와야 내보낼 수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겉으로 봐도 건강하고 예.
그냥 증세가 없으니까 빨리 내보내고 싶으니까 이제 계속 테스트를 하셨거든요. 예. 왜냐면 그때 당시 이제 5월 중순, 6월 초순 당시의 경우에는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참고로 예. 이제 상기도 검사, 하기도 검사예요. 상기도 검사는 콧구멍 위로 하는 검사고요. 하기도 검사는 내 목 안에 있는 가래를 끌어올려서 하는 검사. 이 두 가지를 예. 동시에 해요. 예. 근데 이제 이 검사 두 개에서 음성이 나와야 이제 진짜 음성이고 둘 중에 하나라도 양성으로 뜨면은 이건 음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24시간 뒤에 검사를 또 해서 또 음성이 나와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퇴원을 예.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계속 하나만 음성이 나오거나 하나만 또 다른 것만 음성이 나오거나 이게 반복이 돼서 그래서 양성으로 뜨니까 못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 보니까 이제 증상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할 일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맨날 콧구멍 파이고 막 이러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기다렸죠. 근데 왜 계속 그런 테스트를 통과를 못 한 거예요? 검사 결과가 이제 도출되는 과정이 PCR 검사라는 예. 걸 해서 하는 건데 PCR 검사를 우리말로 통역을 하면, 그러니까 바꾸면 유전자 증폭 검사예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거는 우리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건데 예. 세포가 살아있는 세포가 있어도 증폭하면 나올 거고 예. 죽어있는 세포도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 얘를 증폭시켜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죽어있는 세포가 채취가 돼서 얘를 증폭을 시켜도 있다고 보이니까 얘는 있는 거구나, 얘는 양성이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데도 이제 죽어 있는 백혈구와의 전투에서 예. 패배한 네.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네. 죽어 있는 사체가 이제 발견돼서 증폭시키면 아직도 코로나가 나오는구나 네. 판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며칠을 더 거기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2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검사 결과가 나름 좋게 나왔거든요. 계속 양성, 음성이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일째 나왔는데 거기 있기 시작한 지 45일째인가 44일째, 네. 6월 25일일 거예요. 6월 24일인가 그때쯤에 퇴원 기준이 바뀌어요. 예. 퇴원 기준이 어떻게 바뀌냐면 두 가지 기준을 보는 건데 하나는 임상 기준과 하나는 검사 기준, 이 두 예. 가지예요. 예. 검사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검사 24시간 주기로 음성이 2번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하다. 예. 이게 지금까지 기준이었는데 예. 이제 여기에 임상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임상은 이제 사람의 상태를 보는 건데 입원하고 나서 13일이 지나고 난 뒤에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더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고 72시간 동안 열이나 기침이나 이런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없으면 퇴원이 가능하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추가가 됨으로써 저는 이제 이 기준에 충족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미 다 완치가 된 사람들도 네. 자꾸 그 바이러스 사체가 계속 증폭돼서 뭐 퇴원을 못하는 상황이 네. 되고 그러면 네. 또 이제 환자가 적체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면은 솔직히 퇴원 가능한 네. 정도다라고 보면 이제 퇴원시키는 맞아요.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거네요. 전염성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모 연구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처음 증상이 나오고 나서 이틀 전부터 네. 그 앞으로 7일이 사실 5일이었나? 5일일 거예요. 5일 동안 이 총 7일간이 바이러스를 가장 활발하게 감염시킬 수 있는 시기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증상이 확인되자마자 바로 입원시키는 게 그래야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니까 예. 이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죠. 5일 뒤부터는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예. 그래서 13일째에 이르르면 예. 감염이 거의 감염 가능성이 제로로 가까워져서 바이러스 기준이 나오게 되니까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요것들을 연구를 모아서 예. 기준을 바꾼 게 아닐까 예. 싶어요.